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저희 집을 경량 목구조의 골조로 선택한 이유와 경량 목구조 주택을 지을 때 참고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몇 가지의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집을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아주 좋은 자재만을 선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좋은 주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 주택일까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경량 목구조로 골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예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니즈가 다 다르겠지만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싫어하시는 분은 몇 안 될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지금 78세신데 어머님은 목조 주택이라고 하니까 하셨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어머님 말고도 다른 분들께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안에서 내가 지을 집을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골조의 선택이 선행돼야 됩니다. 골조는 그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목조 주택이요, 철콘 주택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막 휘황찬란한 이태리 수입 타일과 도기 제품도 전체 다 수입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등도 막 샹들리에 걸고 얼마나 좋겠어요. 무한대로 올라가죠. 욕심을 버리실 곳에서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조는 목조 주택으로 선택을 하고요, 내부 인테리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자 라는 주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목조 주택이 철콘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는 자재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축 자재값에 인건비에 이것저것 들이다 보면요, 사실 평당 단가로는 철콘 주택에 비해서 아주 싸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싸요. 그래서 목조 주택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예산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공사 기간입니다. 공기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서 목조 주택이 조금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생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목조 주택은 그런 기간이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집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이사를 늦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해 보니까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목조 주택에 딱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호도입니다. 저는 제가 이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전원주택 분양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목조 주택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단열이에요.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이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난방비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철콘 주택보다는 목조 주택이 단열이 더 좋습니다. 단열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열 시공을 할 때 기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공 과정에서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신다고 하면 목조 주택이 조금 더 높은 단열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내 면적이었어요. 저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외벽이 두껍잖아요. 이 외벽이 두꺼우니까 방의 면적이 사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이런 건 저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면적을 위해서는 철콘보다는 목조가 조금 더 용이하죠. 조금 더 크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세 번째 이유로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목조 주택엔 유해 성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용하는 내장재라든지 실리콘 마감재 이런 거가 다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환경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살고 철거를 해야 될 때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니까 네, 약간 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어요.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경량 목 구조로 골조를 선택한 네 번째 이유, 시공업체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제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시공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했다면 목조주택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은요, 누가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드를 갖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물론 철콘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량 목구조 주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목조주택으로 짓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니드 디자인이라는 시공사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니드 디자인이 저하고는 패밀리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지만 뭐 패밀리 회사를 떠나서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잘 짓지 않는 회사였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건데 패밀리 회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분들의 프라이드 그리고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요, 이분들께는 충분히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골조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하 팀장님, 너무 감사한 분인데요. 우리 하 팀장님은요, 묵묵하면서도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재를 아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요. 자재를 아낀다라는 말은요, 들어가야 될 걸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단을 하고 남는 재료들이 없게끔, 버려지는 재료들이 없게끔 그렇게 본인 것처럼 아끼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갈 때 뒷정리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냥 대충 하고 내일 와서 또 할 건데 뭐하러 다시 정리하나 했는데 그런 기본이 잘 되어 있는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업체라면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량 목 구조로 골조를 선택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고 이런 유튜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유튜버로서 좀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러세요. 철콘 주택은 좋고 목조 주택은 좋은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조 주택을 막 좋다고 설명을 하는 영상이 딱 올라가잖아요. 너 같으면 목조에서 살겠냐?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니, 목조가 어때서요? 진짜 잘 지은 목조 주택은요, 철콘 주택 저리 가라 합니다. 철콘이 좋냐 목조 주택이 좋냐, 이거는요, 첫째가 좋냐 둘째가 좋냐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골조인데요, 뭐가 좋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겸사겸사 내 집을 짓고 내가 목조를 좋아하고 이래저래 이유도 있었지만 목조 주택에서 나는 살고 있다, 목조 주택이 좋은 이유를 좀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 같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철콘 주택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본인 집을 철콘으로 지었을 텐데 왜 목조에서 살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조를 좋아합니다. 뭐 목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철콘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목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조를 선택을 했고요.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목조주택, 철콘주택, 뭐가 좋다라는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저와 다를 수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들려드렸던 거예요. 목조주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목조주택을 지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꿀팁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높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주택은 처음 지어봤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주택을 지을 때 조금 더 높게 해서 개방감을 좋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한 3m만 되면 엄청 웅장해 보이고 막 높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원래는 제가 과한 욕심을 냈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내 집을 지을 때 과한 욕심을 좀 버려라, 과설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 막연하게 당연히 한 3m 이상으로 높아지면 집이 엄청 웅장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3.6m로 한 다음에 된조하고 시스템 에어컨 달고 그러면 한 3.3m 정도로 하면 딱이다 해서 설계를 그렇게 뽑았죠. 전문가와 상담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니드 디자인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을 왜 이렇게 짓냐요? 이렇게 지면 웅장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단열 효과도 떨어지고, 건축 자재값, 인건비, 뭐 그 안에 단열재, 외장 마감하는 벽돌값 다 올라가요. 제가 그걸 간과한 거예요. 이게 3.6m로 모든 집을 1층 높이를 다 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단열재 다 채워야 되죠. 건축 자재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둘째치고 일의 효율성도 안 나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터드가 있죠. 헤더가 올라가고 위에 한 번 더 작업을 했어요. 3m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스터드가 길이만큼 딱 떨어졌죠. 위로 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저기는 헤더 위로 스터드를 위로 더 뽑았는데, 여기는 그 작업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끝나죠. 인건비 줄어들죠. 자재값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그냥 막연하게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높지 않아도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스터드의 높이만큼만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막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인데. 그래서 이 높이만 돼도요, 된조 들어오고 조명이 달려도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 여기는 이렇게 한 된조하고 나면 2m 50 조금 넘어갈 거고, 여기 앞에 이렇게 거꾸로 와보세요. 거실 쪽에서는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방이나 주방 부분에서는요, 아늑한 그런 느낌, 그리고 단열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걸 고집해서 만약에 3.6m로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건축비도 건축비지만 겨울에 추웠을 것 같아요.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릴 팁 2가지는요, 내 집을 지을 때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2번째로는요, 과한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과한 설계라든지 불필요한 비용 지출,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주방 가구를요, 세라믹 상판에 막 기가 막히게 쓸 예정이에요. 거기에만 힘을 실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조명에 조금 신경을 쓸 거고,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 효과, 그런 효과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한국인의 정서와 제일 잘 맞는 강마루 시공할 겁니다.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긴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강마루가 조금 더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관리하기도 좋고 보수하기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뭘 떨어뜨렸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는 강마루가 맞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내부 인테리어 할 때 다시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골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스터드의 높이, 층고, 이런 것들 계산을 하셔야 되고, 구조를 설계할 때 몇 미터로 할지, 도면 그릴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골조를 경량 목구조로 선택한 이유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조 주택을 지을 때 2가지 팁을 드렸죠. 전문가의 의견,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짓다 보면요, 과하게 자꾸 올라가요. 쓸데없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요거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자꾸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다 보니까 막 1억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닝을 사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에쿠스네? 이런 얘기 있죠.
점점 욕심이 과해지고 과한 예산이 잡히고 그러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대출 이자를 갚기가 힘들고 아이고 내 집 장만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어쨌든 내 예산 안에서요 충분히 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집을 짓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자꾸 오버하지 마세요. 저 기초할 때도 엄청 오버했잖아요.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철근을 150가구로 9톤 들어갔어요. 2동에 240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갖고 레미콘 타설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 금액을 줄였으면 집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쉽다라고 느낄 정도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정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뷰 너무 좋다. 공장 빼고 찍어주세요. 위로!